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가 점심 뒤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침에 분명 50억이 찍혀 있었는데 몇 시간 만에 은행이 문을 닫았고 돈은 그대로인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뱅크런입니다. 누가 금고를 턴 게 아니라 클릭 몇 번으로 금융의 산소가 끊기는 사건입니다. 모바일 앱은 열리고 잔액은 보이지만 결제는 거절되고 이체는 지연되며 회사의 오늘 저녁 카드도 멈출 수 있습니다. 계좌에 100억이 있어도 내일 직원 월급을 못 주는 이유는 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돈의 이동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모두 금고에 쌓아두지 않고 대출과 채권으로 굴리며 평소엔 안전해도 동시에 몰리면 게임이 끝납니다. 뱅크런은 자기실현적 예언입니다. 위험하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남보다 1초라도 먼저 빼려 합니다. 1997년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지금은 단톡과 트위터 메시지 하나가 수십 조를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2023년 SVB는 손실 발표 뒤 하루 만에 대규모 인출이 발생했고 48시간 만에 은행이 무너지는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현금부터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면 반은 틀립니다. 현금보다 먼저 증발하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뱅크런이 터지면 무엇이 먼저 막히는지 실제 국가 사례를 따라 시간 순서대로 7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면 공포에 휘둘려 손해보는 사람과 차분히 준비해 피해를 줄이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 보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의 뱅크 홀리데이를 떠올려야 합니다. 휴일이 아니라 거래가 멈춘 날이었고 시민은 ATM에 섰습니다. 하루 60유로 제한이 걸리자 통장에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었고 해외 송금은 중단되며 여행객의 카드도 멈춰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산업이었습니다. 농부는 현금을 원하지만 유통업자는 현금이 없어 거래가 멈추고 핵심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키프로스에서는 인출 한도가 더 낮아졌고 큰 예금에는 부담이 얹히며 내 돈인데도 마음대로 못 쓰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레바논은 위기가 길어지며 달러 계좌도 묶였고 사람들은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은행 문 앞에서 절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촘촘할수록 충격은 더 빨리 번지고 클릭 공포가 도시에 퍼집니다. 한국도 연결성이 강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와 금리가 흔들리고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연쇄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위기가 터진 그날이 아니라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로 사라지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것은 ATM 현금입니다. 전국 기기에 들어있는 물리적 현금은 평소 수요만 겨우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인출 버튼을 누르면 기계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비어 있고 현금 수송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에서도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현금 없음 문구만 반복됐고 사람들은 같은 ATM 앞을 맴돌았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남 항구에서만 100만 원씩 인출해도 수천억이 필요하지만 ATM에 그만한 돈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카드 결제가 즉시 승인된다는 믿음입니다. 카드 결제는 현금이 아니라 신용 위에서 돌아갑니다. 카드사는 먼저 가맹점에 돈을 주고 나중에 은행에서 정산받는데 은행 간 정산이 막히면 카드도 멈춥니다. 편의점에서 5분 전까지 되던 카드가 갑자기 거절되면 손님은 당황하고 가게는 매출이 증발합니다. 현금이 없는 손님은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가고 동네 상권은 조용히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초단기 자금입니다. 기업은 하루짜리 돈을 빌려 오늘을 버티고 내일 갚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콜 시장이 얼어붙으면 금리는 급등하고 돈이 있어도 빌릴 수 없어 월급과 납품 대금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월급날을 앞둔 중소기업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지급 연기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게의 소비는 줄고 또 다른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며 연쇄적인 정체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흔들리는 것은 외화 환전의 정상 가격입니다. 위기 때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공포로 움직입니다. 환전 스프레드는 순식간에 벌어지고 수입업자는 하루 사이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달러를 못 사면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사면 마진이 사라지는 선택지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다섯 번째는 수입 생필품 재고입니다.
해외 송금이 막히면 식량과 원자재, 의약품부터 흔들립니다. 마트 진열대가 비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사재기는 공급을 더 빠르게 말려버립니다. 빵값과 라면값이 오르는 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금융 정체가 생활로 번진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급여와 정산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소득은 이체로 들어오기에 지연은 곧 생활의 공백입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며칠의 지연만으로도 월세와 카드값 앞에서 바로 벼랑에 서게 됩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내일도 평소와 같을 것이라는 확신의 붕괴입니다. 뱅크런의 본질은 경제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어제까지 은행을 믿었지만 의심이 생기는 순간 행동은 계산이 아니라 공포로 바뀝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집단적인 이동을 만들어 시스템을 실제로 멈춥니다. 그리스 시민들은 유로가 하루아침에 다른 화폐로 바뀔까 두려워했고, 레바논 사람들은 통화 가치가 증발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SVB 고객들은 트위터 메시지 하나에 수십 조를 움직였고, 그 속도는 중앙은행의 대응보다 빨랐습니다. 확신이 무너지면 합리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평소엔 하지 않을 선택을 모두가 동시에 하게 됩니다. 직장인 김민수 씨처럼 통장에 1억이 있어도 카드가 막히는 순간 숫자는 의미를 잃고 불안만 남습니다. ATM 줄에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문제는 돈의 총량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동시에 움직이려는 순간 금융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멈춥니다. 뱅크런은 도둑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산소를 서서히 빼앗아 일상을 질식시키는 현상입니다. 숨이 막히기 시작하면 소비가 줄고 가게가 닫히며 회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람부터 줄입니다. 한국이 특히 민감한 이유는 구조적 약점보다 연결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흔들리고 부동산이 흔들리면 금융기관의 대출 자산이 동시에 압박받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사회에서는 작은 충격도 소비 위축과 실업으로 빠르게 번집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섯 개가 같이 흔들리는 구조, 이것이 도미노 경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험은 취약함이 아니라 너무 촘촘하게 연결된 안정성에 있습니다. 연결은 평소엔 효율이지만 공포 앞에서는 속도를 증폭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2025년 말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도 이 연결 구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연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35살 직장인 김민수 씨는 판교 IT 기업에 다니며 통장 속 1억 원은 평생 처음으로 모은 아파트 계약금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뉴스를 켜자 은행 유동성 위기라는 자막이 흘렀고 그는 설마하며 저녁 식사를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에서 카드를 내밀었지만 단말기에는 승인 거부가 떴고 민수 씨는 그제야 몸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근처 ATM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수십 명이 줄을 섰고 3시간을 기다린 끝에 현금 부족 안내를 보게 됩니다. 토요일 아침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이체를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일시적 지연이라는 문구만 반복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전화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들어오냐는 질문에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에는 분명 1억이 있지만 단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숫자와 현실이 다르다는 공포를 보여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움직일 때 시스템이 멈춘다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은행은 하루 수요만 대비해 설계되었고 주말 사이 몰린 이체와 인출은 처리 속도를 넘어섭니다. 문제는 패닉이 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며 그때부터 피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로 번집니다. 중소기업 사장 박영수 씨는 월요일 급여를 위해 콜시장에서 자금을 구하려 했지만 금리는 이미 두 자릿수였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직원들 앞에 서서 급여 연기를 말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는 순간 가게의 소비 계획은 바로 취소되고 지역 상권의 매출도 줄어듭니다. 소비 감소는 곧 다른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위기는 파도처럼 서로를 덮칩니다. 수입업자 최수진 씨는 중국 공장으로 송금해야 할 달러를 사려다 하루 만에 치솟은 환율을 마주했습니다. 환율이 200원만 올라도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거래를 멈추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의 작은 막힘은 곧 물류와 무역을 멈추게 하고 실물 경제의 숨통을 조입니다. 마트 점장 이경미 씨는 아침 출근과 동시에 텅 빈 라면 코너를 보고 사재기가 시작됐음을 직감했습니다. 물건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도 고객들은 화를 냈고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 장면들은 위기가 숫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시선을 한 가정으로 옮겨보겠습니다. 38살 회사원 강현우 씨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는 아파트 대출 5억 원을 안고 있으며 급여 통장은 특정 은행 하나에만 연결돼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뉴스에서 은행 위기설을 봤을 때도 그는 설마하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단톡방은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이체를 시도했고 불안은 빠르게 전염됐습니다. 현우 씨도 결국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지만 로그인부터 평소보다 몇 배는 느려졌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떴고 새로 고침을 해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혹시 진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채 밤새 휴대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ATM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겨우 인출한 돈은 500만 원. 안도감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왜 이렇게 일찍 나갔느냐고 물었고 그는 결국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굳는 순간 숫자로만 보이던 위험이 생활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들어 모바일 뱅킹은 다시 열렸고 그는 전액 이체를 신청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처리에는 며칠이 걸린다는 안내가 떴고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속보는 더 잔인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월요일까지 영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약속됐지만 언제 돌려받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은 급여일이었습니다. 회사 단톡방에서는 월급이 들어오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급여가 지연되면 대출 이자와 카드값부터 막히고 평범한 가게는 즉시 흔들립니다. 현우 씨 가족에게 위기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월요일 아침의 생활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뱅크런은 뉴스 속 사건이 아니라 어느 집 거실에서나 시작될 수 있습니다.